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파 보수의 가장 본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욱더 철저하게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정말 정당의 어떤 존립 자체도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문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크게 보면 당의 어떤 개편인데요. 크게 보면은 비대위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전당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2017년 탄핵 이후에는 인물 붕괴, 조직 붕괴, 정책 붕괴 3붕괴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보수 정당이 다시는 재건하려면 한 10년, 15년 걸리겠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저희가 빨리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엄 이후의 탄핵이지만 인물 붕괴, 조직 붕괴, 정책 붕괴의 현상이 가속화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결집되는 게 보여지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를 중심으로 이게 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던 뭘 추대를 하던 혹은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으로 당대표로 승인을 받던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당이 개혁이나 혁신,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해왔습니까? 그런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당의 정책성을 지키고 외부 사람 좀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황교안이든 한동훈이든 다 외부 사람이었어요. 외부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김문수를 중심으로 우리 내부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꾸려나가되 그나마 장기 프로젝트로 호남을 어떻게 자극하고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표심을 갖고 올지 장기 프로젝트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도 저희가 지방선거야 총선이야 어차피 뭐 승패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도 몇 석 얻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큰 반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단 한 석을 두고 싸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막 와 투표율 뭐 85%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김문수를 중심으로 외부 인사 말고 내부 인사 우리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장기 프로젝트로는 호남 표심 자극하는 걸로 당이 좀 변해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 강변에 있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크게 봐서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당 대표 이제 선거 전당대회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강변은 어떤 방식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당대회로 가는 게 확실히 가는 것이죠. 전당대회. 네, 빨리 가는 네. 건 비대위인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국회의 전체적인 그 시간을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을 것이고요. 대법관 증언하면 대법관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김문석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또 각 장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8월 결산은 뭐 작년 결산이니까 넘어가면서 국정감사도 뭐 작년 거니까 넘어가는데 예산까지 12월 예산까지는 이 당 정비를 빨리 맞춰야 되고 가급적 추석 전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를 우리가 바로 한 2달 안에 빨리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김문수 후보자를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전당대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2017년도 탄핵 대선 문재인 정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이 사실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때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엄청나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던 게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장관했던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문제를 잡으면서 이제 민주당 정부 좌파 정부의 있던 민낯과 내로남불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때 가장 혁혁한 또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우리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오버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으려면 전당대회를 거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거치는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동훈 후보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에 경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상당한 당원들 지지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2등까지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국 1등으로 우리 후보가 돼서 대선을 완주했는데,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때의 김문수 후보와 지금의 김문수 후보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처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전국적으로 재발견되지 않았던 시기죠. 우리 당 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었고, 그때 사실 김문수 후보가 각광받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가장 매끄러울 것 같은 후보,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됐었을 때 네. 김문수란 말이에요. 근데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대선 뛰는 모습 보니까 이거 아니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면모에 김문수만 있는 게 아니야. 김문수 후보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내공이 있고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 성과, 그리고 청렴도 이런 게 비교가 안 된다. 인간적으로 정말 막강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대선 기간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전국적으로 41%의 엄청난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힘과 에너지로 정정당당하게 전당대회를 연다면은 저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 갈등과 분란과 서로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상대 후보를 물리치고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식은 전당대. 저는 이제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 일단은 지도 체제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지금 당장 의총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질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대위 체제냐 이 전당대회 체제냐인데 뭐 일장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초상집에서 어떻게 뭐 잔치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당대회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비대위 체제가 굉장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도 지금 6월 말 비대위를 종료를 해야 돼요. 물론 또 뭐 바꿔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또 비대위 체제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또 누구를 할 거냐? 이제 솔직히 말해서 비대위원장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강변이 말한 것이 또 뭐 자꾸 외부에서 사람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올 사람도 적절치 않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전당대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가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언론의 이제 주목을 이제 받아야 되고 우리 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특히 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언론이 뭐 취재합니까?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제 당을 개혁 혁신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이재명의 어떤 방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떠들 때 언론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그러나 단 전당대회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고 어떻게 당을 개혁 혁신할 것인가를 TF라도 뭐 해서 좀 안이라도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당을 개혁 혁신하는 데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것을 심각하게 연구를 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때 상실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어떤 당규, 어떤 당헌을 바꿔야 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나름대로 다 기록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당을 어떻게 뿌리부터 바꾸느냐 하는 것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 총선 이후에 그런 식으로 즉
총선 백서가 좀 일찍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니까 어떤 당헌 당규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인 정당 대회였는데 총선 백서가 나중에 나와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그런 좀 나름대로 텍스트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좀 더 이제 치열하게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거죠. 네. 경쟁을.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했느냐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런 평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정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전공법. 그 청기백기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 보수 우파는 항상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전공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맞는 것이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이 우리 그 댓글을 보시면 그 많은 분들이 당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 나경원이니 안철수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자칫 전당대회에 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후보자로 나오게 되면 이게 너무나 치열해지면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너한테 있냐, 쟤한테 있냐, 이러한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지양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전당대회 후보자들한테 그런 발언만 좀 자중시키면서 미래 도약적인 그러한 발언만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니까 홍석준 의원님 설명이 오늘 아주 이해하기 쉽다고 댓글이 방금 올라갔습니다. 네, 아주. 네, 10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 조국의 민낯을 파헤친 우리 이준우 대변인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지금 다들 이렇게 우리가 뭐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내용 보니까 다 한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패배를 우리가 뭐 누구 탓하고 따지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빨리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선명한 야당으로서 체질 전환을 해가지고 싸우는 선명한 야당으로 빨리 모두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목이 지금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요. 지금 뭐 얘기 들으셨죠? 의원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우리가 만들자. 무슨 소리냐? 당대표 안 된다. 뭐 또는 당대표로 추대를 하자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 전당대회 거쳐야 된다 등등 얘기가 여러 방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갈라진 얘기가 우리가 벌써 이 안에서 의원들끼리 우리 당의 어떤 혁신, 쇄신보다는 개인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섞여 있다라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되 사실은 당권을 잡기 위한 전당대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철저하게 뿌리부터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당권을 잡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어떤 공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런 어떤 기득권 내지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서 지금 내란 극복에서 지금 이제 엄청난 칼을 휘두를 겁니다. 특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칼을 휘두를 겁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투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있던 그런 책동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배지도 포기한다.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각오로 우리가 덤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의원 배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 한두 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의석이 필요한 건요. 예를 들면 과반이 필요합니다. 법안이라든지 모든 게 통과하는 과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에는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시간을 뭐 이렇게 끌 수 없도록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2가 또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 어떤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고 하면은 그 3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7명의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이제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뭐 거부권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107명이든 97명이든 87명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란 배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배지를 던져도 좋다.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각오로 이제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당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장 우리 본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당 자체의 존립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또 권한을 위해서 전당대회 한다, 누구를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네. 지탄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그런 생각은 추워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전당대회가 돼야죠. 네, 네, 통합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투쟁은 바깥을 향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하는 게 투쟁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투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정말 보수가 괴멸될 수 있다. 스스로 괴멸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깥이랑 투쟁하자. 안에서 투쟁할 사람들은 이번에 엄두도 내지 마라. 네. 경고합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90달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발표된 날 그리고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첫 임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강훈식 또 국무총리 김민석 또 임명도 했죠. 물론 총리는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 지금 동의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산에 들어갔습니다. 용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한 첫날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어떤 방송이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죄송스러운 어떤 방송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힘껏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갖다 드리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동안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달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단톡방에서 많은 친구분들에게 많은 지인들에게 김문수 후보 지지를 부탁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90달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쌈청사의 90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